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양키스랑 템파베이랑 붙는데 슈미트랑 라텔이 출전을 하네요. 슈미트는 사실 제가 매번 얘는 그냥 안정감 있는 활약을 꾸준하게 길게 해줄 때가 있다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뭐 초반에는 좀 못 나오기도 했었고,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는 5이닝 실점으로 슈미트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도 좀 괜찮았었는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좀 막판에 돌아와가지고 좀 이런 기록들을 깎아먹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봐줄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키스가 굉장히 선발이 부족해서 슈미트가 어느 정도 좀 작년의 활약이랑 좀 이닝 좀 더 먹어주면은 나름대로 양키스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기록이 좋지는 못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커터의 구속도 꽤나 지금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프리드보다는 좀 못 미치는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 잭 라텔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재작년부터 그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뭐 풀타임 선발을 뛰었었고 3점대 중반 정도 활약을 해줬습니다. 슬라이더 같은 거 굉장히 잘 먹혔었는데, 지금 이제 6경기 동안 홈런이 8개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원래부터 이런 직구의 힘빨이나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라텔의 약점은 양키스 애들한테 조금 약하다는 점인데, 물론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불펜으로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양키스한테 이제 6.62 정도로 5경기 동안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양키스 애들한테 조금 안 좋았던 거. 통상 이제 타석 같은 것들도 보면은 63타석에 333으로 피안타율이 꽤나 높기도 하고, 기대 장타율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높기는 해가지고 라텔은 걱정되는 면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양키스에 빠따, 사실 어제는 양키스가 그 전에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길 만한 점수는 내줬었고, 템파베이 빠따가 완전히 식은 게 좀 보이기는 하죠. 템파베이도 초반에 빠따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쫓아가지 못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양키 사이드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바 보는 건 아무래도 양키스가 라테를 좀 공략할 만하다 그게 있고요. 슈미트도 현재까지는 좋은 상대처럼 안 보여가지고, 근데 오바는 이 템파베이의 빠따 때문에 좀 보기는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화싹 대 휴스턴 경기, 이거는 뭐 긴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 경기에서 졌는데, 프레모 발데즈 능파는 저는 발데즈를 좋아하지만은 사실 이 친구가 안정감이 그렇게 있진 않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잘했다가 못했다가 반복이죠. 근데 오늘 나온 헌터 브라운은 저는 이 친구는 상당히 믿습니다. 좀 떨어지는 공들, 그런 것들 위주로 투구를 하다가도 이 포심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구속 같은 것도 잘 나왔는데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헌터 브라운이 지금 휴스턴 선발진 중에 가장 믿을만한 친구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과하긴 해. 작년에도 뭐 잘했지만은 그래도 3점대 이제 좀 중반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좀 투구를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비스 마틴은 얘는 이제 또 체인지업 같은 게 괜찮죠. 킥 체인지업이라고 해가지고 올 시즌에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구종을 많이 던지는 투수라고는 하는데, 기록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쓸만하다는 소리긴 한데, 헌터 브라운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닝도 아주 뭐 잘 먹거나 그런 편은 아니어서 긁히는 날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 빠따가 아주 뭐 신통치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휴스턴을 마냥 쉽게 보기는 어렵기는 해요. 휴스턴이 워낙에 지금 빠따도 약간은 좀 응집력이 부족해가지고, 안타 자체는 생산력이 좋은데 홈런 개수라든지 그리고 초조할 때 쳐주는 그런 모습들, 전순 생산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화싹 상대로 헌터 브라운 등판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휴스턴을 좋게 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에 휴스턴이 5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경기 동안 뭐 많이 이기고 있지는 않거든요. 휴스턴 빠따가 마틴한테 막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나는 헌터 브라운은 많이 믿고 있는 편이고, 어제처럼 화싹이 많은 득점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 경기. 사실 에릭 패디가 보니까 매치한테 상대적이 좋지는 않던데, 대부분이 이제 워싱턴 시절, 옛날에 이제 크보 넘어오기 전에 그때 안 좋았던 성적들이 많고, 이후에는 아예 매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복귀하고 나서는. 올 시즌 기록 자체는 사실 좀 오락가락한 면모가 많이 있기는 하죠.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직전 경기 때 미러키한테 5.2인 동안 실점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조금 플루크 냄새가 살짝 난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처음 기회에 좀 도전을 하고 이후에 한 3경기 정도 잘하다가 직전 경기에 무너졌던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매치에 빠따가 심상치 않다는 거, 그런 게 일단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맥일은 지금 기록이 상당히 좋잖아요.
얘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막판에 복귀를 해서도 괜찮았었고 포스트 시즌까지 뛰기도 하고 그래도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을 했고 올 시즌 초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냥 이제 이닝 같은 거는 많이는 못 먹어도 안정감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 지금까지는 딱히 큰 이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맥일 쪽이. 선발이 그러다 뭐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야 되지만 조금 더 매치가 강한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매치도 아쉬운 게 이제 원정에서도 사실 좀 이제 승률이 많이는 안 나오는 거,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데 원정은 조금 약한 거,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홈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저는 전력상으로 매치가 좀 우위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제도 그냥 속 시원하게 매치가 세인트루이스 짓밟았었죠. 빠따가 살아난 매치는 저는 굉장한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운드 지표도 좋은 편이고 맥일 등판이다. 맥일이 막 엄청 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래서 3실점 이상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후로 불펜 단계를 간다. 매치도 지금 약간 이제 민터의 시즌 아웃이라든지 불펜이 균열이 나기 시작은 했었어요. 시즌 초반에 워낙에 좋았었으니까. 비정상적으로 좋았다가 지금은 2.0에서 3.26으로 불펜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인트루이스가 불펜 구간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매체 쪽을 좀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이게 케빈 거스먼이 이게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케빈 거스먼이 일단 작년에는 구속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뭐 포심 같은 게 한 95, 6마일 가까이 나오고 스플리터 같이 조합해가지고 투피치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인데 올 시즌은 그래도 좀 구속을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회복을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이제 그 거스먼이 특히 좀 전반기랑 그때 좀 못했거든요. 막판에는 잘했는데 매년 이렇게 거스먼은 좀 배럴 타고 양산이라는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정사 같은 거 많이 맞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삼진 비율 높은 편이고 제구력 나쁘지 않고 헛스윙 유도 좋고 이런 친구였었는데 작년에는 되게 안 좋았었다가 올해는 그래도 조금 회복한 면모가 조금 빨간색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파란색 일색이었다가 올해는 그나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들. 여기는 뭐 체이스 레이트 같은 거, 이게 체이스 레이트라는 거는 그 존 밖의 헛스윙 비율이거든요. 변화구를 통한 헛스윙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포심 같은 것들은 존 안쪽으로 좀 위쪽으로 꽂아놓는 게 있고 스플리터는 떨어져가지고 헛스윙 유도를 하는데 이런 플레이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간히 슬라이더 섞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거스먼이 그래도 지금 기록은 좋지는 않습니다. 거스먼이 이제 직전 경기 때도 2.2이닝 6실점으로 양키스한테 엄청 털렸는데 그전에는 뭐 휴스턴한테 조금 아쉬웠었고 좀 고전할 만한 상대였다고 생각이 돼요. 클리블랜드는 걔네들만큼 빠따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개빈 윌리엄스는 얘도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아쉬웠었거든요. 그전에는 갑자기 양키스한테 갑자기 개빈 윌리엄스의 고점이 찍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파워 피처로서 긁힌 날에는 잘하는데 작년에도 얘가 5점대였었죠. 부상도 있었었고. 그래서 개빈 윌리엄스는 약간 주사위야. 그래서 토론토가 개빈 윌리엄스가 터진다면 고전할 수도 있지만 터지는 빈도가 많지는 않다. 그냥 그런 거에 기대고 있고요. 그냥 거스먼이 올 시즌 아직까지는 이제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는 것들. 작년에도 이 거스먼이 사실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단단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 막바지 때는 홈에서의 피칭도 살아나면서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피칭을 해준다, 거스먼이. 그런 거에 조금 기대고 싶네요. 이것도 빠따가 사실 둘 다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토론토는 요즘에 살아난 모양새거든요. 경기가 좀 길게 이어진다면 제가 이거를 토론토 쪽을 마냥 좀 편하게 볼 수는 없는 게 토론토의 핵심 불펜들, 얘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제프 호프먼까지 끌고 가면 안정감이 있는데 어제 호프먼이 26구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브랜든 리틀 같은 애들이 23구나 던져가지고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토론토의 핵심 불펜들, 유능한 불펜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저는 한 점차 게임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힉스랑 블레이락이 붙는데 사실 뭐 블레이락은 그냥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기록도 그렇고 작년에 간간히 나왔을 때도 그냥 뭐 30이닝 동안 볼넷 엄청 주고 이랬어가지고 작년에 30이닝 동안 피안타 35개, 볼넷 20개였는데 올 시즌도 지금 7이닝 동안 피안타가 12개입니다. 3경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콜로라도에서 그냥 땜빵 선발인데 믿을만 하지도 않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샌프란시스코를 좀 편하게 볼만한데 힉스도 기록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이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양키스 이런 애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초반에 잘했거든요. 근데 한 최근에 3경기 동안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었고
텍사스 같이 빠따가 안 좋은 애들은 5이닝 2실점 정도로 조금은 통제를 해주더라. 이거는 사실 둘 다 좀 애들을 못 믿어. 선발들이 둘 다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뭐 이길 정도의 타격은 해줬죠. 반면에 콜로라도도 지금 이제 홈에서도 내려왔고 얼마 전에 이제 콜로라도가 샌프란시스코를 잡으면서 12경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라클 파크 원정에서 승리를 했는데 바로 어제는 좀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빠따 상태는 여전히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샘프 쪽을 보고 있는 게임이에요. 힉스도 못 믿지만은 그냥 팀 전력 자체가 샘프가 나쁘진 않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콜로라도를 믿고 역배 같은 거 추천드리기도 되게 안 좋은 그런 셈이고 저는 샘프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콜로라도에 빠따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피츠버그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베일리 폴터랑 바스케스가 붙습니다. 베일리 폴터도 그래도 얘가 긁히는 날에는 막 7이닝 먹어주고 그런 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최근에 다저스한테 4.1이닝 7실점, 천사한테도 4이닝 3실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 한번 워싱턴한테로 7이닝 무실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기들은 대부분 많이 쳐맞았고 사실 바스켓은 시즌 초반에 얘가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잘했었어요. 막 6이닝 무실점 경기도 막 하고 5이닝 정도로 막 무난하게 잘 막아주고 이랬었는데 원래부터 근데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꼬집었던 거는 얘가 1점대 방어를 보여줄 때도 제구력이 너무 나쁘다. 지금 27이닝 동안 볼넷이 19개거든요. 이런 지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거고 작년에 비해서도 아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볼넷 문제가 살짝 불거지면서 그리고 또 피안타도 맞으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두 경기 동안 디트한테 2이닝 6실점, 템파베이한테 4.2이닝 3실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정에서 뛰는 바스키스는 그렇게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발 투수 둘 다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어제 샌디에고는 딜런 시즈가 안 좋았는데도 4이닝 정도 버티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냥 불펜들이 다 닫아주면서 그러면서 피츠버그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어제 피츠버거는 이제 미치 켈러라는 믿을만한 선발을 내보냈는데도 샌디에고한테 14안타 쳐맞으면서 패배를 했었고 샌디에고가 원정에서도 빠따가 나쁘지 않다면은 불펜에서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다면은 막연하게 샌디사이드나 뭐 오바 같은 거 보기 괜찮아 보입니다. 오바 보는 건 아무래도 샌디가 폴터로 공략을 할 거다. 그리고 바스케스 역시 무난하게 잘 막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샌디에고 배당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홈발을 많이 받고 원정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샌디에고가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피츠버그도 딱히 홈에서 이점이 크게 있지는 않고. 다음 마이애미 대 어슬레티스 경기. 제가 지난번에 맥스마이어 등판 때 이 친구가 그 전전 경기에서 신시애티 상대로 6이닝 동안 무볼넷 3진 14개 경기를 하면서 이게 그 랜디 존슨 이후로 처음 나온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어가 올 시즌에 구속도 올랐고 슬라이더가 상당히 잘 긁히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얘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 때 보기 좋게 시애틀 빠따 엄청 날 때죠. 4이닝 5실점으로 털렸습니다. 볼넷도 4개나 주고 그래서 한번 잘 나가던 흐름이 끊긴 거긴 한데 한 번 더 믿음을 줄만은 하다 이 정도고 반대로 이제 오스발도 비도도 얘가 올 시즌 전체 매번 5이닝 1, 2실점 정도 그런 피칭을 하다가 텍사스가 그날 이제 그 타순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변화를 줬는데 그때 한번 5.1이닝 동안 4피홈런 맞아가지고 8실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발도 비도는 얘가 통산으로 봐도 피홈런이 굉장히 적은 선수예요. 플라이볼러이긴 한데 플라이볼러인데도 피홈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그날 텍사스한테만 4피홈런을 했다. 이제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50이닝 동안 피홈런 4개, 작년에는 63이닝에 피홈런 3개 이랬는데 저번 경기 때 피홈런 한 번에 4개를 맞으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았었는데 마이애미가 지금 뭐 빠따가 사실 좋은 상태는 아니기도 하고 오스발도 비도도 저는 뭐 봐줄만 하다고는 보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된다. 물론 마이어만큼 긍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둘 다 선발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애미가 지금 그 8경기 동안 1승 7패로 좀 안 좋아요. 6연패이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뭐 홈런 생산력이나 빠따가 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맥스 바이어가 나온다면 어슬레티스의 이런 좋은 빠따를 조금 뭐 누그러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승패는 어려워 보이고 언더만 생각 중인데 그 정도 예측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슬레티스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8승 2패로 마이애미랑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승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미네소타. 보스턴 쪽에서 헌터 도빈스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사실 그냥 뭐 유망주 출신이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막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안 되고 있다가 올 시즌에 몇 번 올려 쓴 건데 근데 2번 올렸는데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좀 약팀들이긴 했어도 상대를 잘해온 편이에요. 보니까 되게 표본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뭐 세부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도빈스가 좀 봐줄만하게 찍히는 것 같더라고. 모든 지표가 빨간색으로 떠있다. 긍정적인 쪽으로 떠있다. 제구력 좋고 뭐 삼진 능력도 나쁜 수준은 아니고 위기관리 능력 좋고 정타 같은 거 많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피칭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마이너리그를 갔다 왔었어요. 다른 친구를 선발 올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는데 마이너리그 한 경기 가가지고도 6이닝 동안 1실점 해주고 그냥 봐줄만한 피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보스턴이 내볼만한 선발은 아닌가. 보스턴도 지금 선발이 조금 모자라요. 그냥 내볼만한 선발은 아닌가.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베일리 오버 최근 경기들 동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얘가 시즌 첫 경기 늘 크게 한번 털린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때는 한 막 10경기씩 안정적인 피칭을 해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세인트루이스한테 시즌 첫 경기 때 2.2이닝 8실점을 했는데 이후에는 5경기 동안 지금 실점이 합쳐가지고 7실점밖에 안 돼요. 5경기 동안 그 정도로 훌륭한 피칭 해주고 있고 직전 클리블랜드는 7.2이닝 1실점 굉장히 잘 막았다. 그전에도 뭐 6이닝 이상 다 먹어주면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고 그러면서 베일리 오버는 저는 얘를 간간히 한 번씩 털리는 거 그때 말고는 누를 만한 친구라고 보이거든요. 잘 막아주는 친구다. 일단 뭐 통상 뭐 보스턴 상대나 뭐 이런 것들은 21년부터 해가지고 3경기 동안 전부 5이닝 이상 먹었고 1.59 정도로 보스턴한테 약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보스턴의 도빈스라는 친구가 얼마나 긴 이닝을 먹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베일리 오버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빠따 차이에서는 요즘에 사실 이 미네소타 빠따가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원정 시리즈로 가면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보스턴은 얘네들도 빠따가 사실은 좋았었다가 토론토와의 2경기 동안 안 좋았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는 또 14만타를 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매번 보스턴의 이런 좀 타격 면면을 봤을 때는 되게 셀만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두 팀 다 빠따가 상승세기는 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될 만하냐 뭐 그런 건데 그냥 베일리 오버가 보스턴한테 좀 강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생각 중이거든요. 그냥 이게 생각보다 9.5 기준으로는 미네소타가 일단 언더가 좀 많고 보스턴은 생각보다 오버를 많이 뚫은 편인데 베일리 오버가 보스턴 빠따를 조금 잠재워줄 만한 그런 좀 사이즈가 있지 않겠냐. 어제는 미네소타가 사실 불펜 구간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베일리 오버 경기인데 9.5 정도는 그냥 언더 볼만하지 않을까. 도빈스도 그냥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만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사실 믿음이 많이 없는 경기죠. 자, 다음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경기 에런 놀라랑 파트가 붙는데 사실 이제 그 파트는요 필라델피아를 전부 다 포스트 시즌에만 상대를 했었어요. 그때 애리조나가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었던 그 시즌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선발진 가운데 이 방어율이 가장 낮은 선수가 이 파트거든요. 브랜든 파트는 사실 공 같은 것들은 크게 뭐 별볼이는 없는데 제구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했었습니다. 올 시즌 35이닝 동안 볼넷이 6개밖에 없어요. 다른 시즌보다도 이 제구력 하나만큼은 아주 살아있다. 뭐 피안타나 피홈런 페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주목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구력 하나만큼은 살아있다. 이런 거고 원래는 근데 에런 놀라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가지고 있는 공은 너클 커브랑 포심 이 두 가지 구종이 원래는 엄청 좋은 평가를 받다가 올 시즌은 좀 무너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홈발도 많이 받고 제구도 좋고 이닝도 잘 먹어준 이런 애들이라고 했었다가 사실은 좋은 면모를 많이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경기 때 컵스 상대로 컵스도 빠따가 대단한 팀인데 7이닝 동안 1실점 볼넷 1개 해주면서 놀라다운 활약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놀라가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지 놀라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직전 경기 한 번 잘했던 거고 반대로 브랜든 파트는 올 시즌 내내 좀 믿음직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건 좀 잠재적인 역배 후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도 홈에서 꽤나 센 팀이고 놀라도 홈발을 많이 받고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필라델피아를 좀 볼만도 한데 이거는 그냥 필라델피아 빠따가 많이 죽어있는 게 보여요. 그게 제일 많이 보여가지고 나는 필라델피아가 썩 믿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 저는 그냥 애리조나를 조금 더 좋은 선택지로 생각은 합니다. 파트가 필라델피아한테 약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9.5는 노리기 좀 어려워 보여. 나는 마음으로는 좀 언더 생각인데 그러려면 놀라가 잘해야 되고 근데 애리조나 빠따 꽤나 무섭죠. 일단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리조나 차라리 그냥 파트 믿고선 역배 보고 빠따도 애리조나가 꿀릴 게 없다 그냥 그런 마인드인데요. 필라델피아도 홈발이 세니까 사실 뭐 믿을만한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더 해봐야 되고 한 점차 게임도 빈도가 꽤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신시내티 대 워싱턴 로도로랑 트레버 윌리엄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다른 것보다 어제는 헌터 그린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헌터 그린이 나온 경기도 신시내티가 1.4를 받았는데 오늘 로돌로가 나오는 경기도 1.41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어제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된다. 제가 어제도 신시내티 헌터 그린을 좋아하지만은 조합에는 포함을 안 했거든요. 로드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밥이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아요. 얘도 약간은 좀 그 플라이 볼트수라고 봐야 되는데 운이 조금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좀 시즌이 길게 이어진다면 이 정도의 성적은 못 찍지 않을까. 작년에도 얘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확실히 잘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홈에서는 6.43, 원정에서는 2.93으로 확연히 원정에서 많이 살아나던 친구인데 오늘 또 홈경기죠. 이러다 보니까 홈경기의 로돌로는 견제가 된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어제 헌터그린 나온 경기도 내가 이거를 조합에 안 넣었는데 로돌로가 나온다 넣을 수 있냐. 그냥 그런 생각만 있어요. 물론 이것도 트레버 윌리엄스 어제 나왔던 이제 마이크 파커보다는 안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작년에는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다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냥 그런 것만 있고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사실은 어제보다는 이 신시내티가 마운드 면에서는 편한 면모가 있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그냥 배당이 좀 성에 안 찬다.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시애틀 코빈이랑 카스티오네요. 카스티오가 원래는 이제 시애틀에서 1선발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시애틀이 로건 길버트도 그렇고 꽤나 빠져있죠. 그래도 카스티오는 지금 3.62 정도로 그냥 원래 카스티오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신시내티 시절이나 처음에 시애틀 왔을 때 그때는 이거보다는 좋은 방어였는데 좀 시즌이 이제 좀 계속 되면서는 그냥 이 정도의 활약이면 그냥 카스티오답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코비는 텍사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워싱턴 시절에는 상당히 안 좋았다. 거의 뭐 리그에서 가장 뭐 최악의 선발급이었었는데 지금은 기록 자체는 잘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또 피안타 같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9이닝 동안 피안타 뭐 24방 맞고 이런 것들 보니까 삼진 잡는 능력도 없고, 저는 사실 지금 패트릭 코비는 조금 그 비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피안타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맞을만 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양 팀의 빠따 차이. 제가 어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어제는 그 잭 라이터와 브라이언 우의 구도, 기본적으로 시애틀이 선발이 좀 편한 감도 있지만은 오늘 코빈 대 카스티오는 사실 카스티오가 어제 브라이언 우만큼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경기는 그냥 시애틀의 빠따에서 갈린 경기였었다. 그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텍사스가 브라이언 상대로 피안타를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는데 그냥 요즘에 텍사스 빠따는 그냥 여전히 못 믿을 단계라고 보여요. 시애틀은 원래부터 타격이 안 되는 팀이었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올 시즌에는 타격이 뭐 7호사로 부르붙고 있고, 랄리 휘는 여전히 지금 홈런 엄청 잘 치는데다가 어제도 말홈런 치고, 여기다가 데리고 온 뭐 그레고리 폴란코 이런 애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애틀이 빠따에서 압도할 만하다. 내일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올 시즌 지표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요. 지금 요즘에 특히나 OPS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냥 시애틀의 기세가 너무 좋네요. 선발도 카스티오 정도면은 물론 얘가 원정에서 약한 면모는 있다지만은 아주 뭐 크게 뭐 빠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올 시즌에는 조금 이게 심하긴 한데 원정 경기를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시애틀 사이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약간 오바를 생각 중인데, 오바 보는 건 일단은 시애틀 빠따 믿는 거고 텍사스가 그래도 한 1, 2점 가량 뽑아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저는 뭐 시애틀 사이드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 제가 어제 이제 퀸 프리스터랑 벤 브라운 구도일 때는 오바를 너무 좋게 봤었었고, 그리고 컵스의 승리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보다는 아무래도 선발들이 좀 좋은 애들이 나오죠. 퀸타나 지금 보시다시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4승 0패 1.14. 나는 퀸타나는 물론 얘가 아니라 화싹 시절에는 진짜 안정감 있는 선발이었었어요. 화싹 때는 퀸타나랑 셀 원투 펀치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조금 보전을 했는데 2022년부터 세인트루이스랑 이렇게 거치면서 좋은 선수로 거듭났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홈에서는 2.88, 원정 3.92로 얘가 이제 좀 재기에 성공한 이후로는 꽤나 괜찮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딱히 뭐 구종 같은 것들이 변화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뭐 싱커 같은 거 잘 통하고 있고, 일단은 퀸타나 자체는 좋은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통상 이제 컵스 상대로도 좋았던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타이오는 사실 얘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타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작년에도 홈에서 2.18, 원정 4.58이고 그전에도 약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었거든요. 올 시즌 4.01, 작년 같은 모습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불거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제구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고 조금 이제 피홈런이 살짝 많은 거 그런 것들만 조금 거슬리는데, 어쨌든 간에 타이온도 뭐 잘해주는 날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3-4경기 동안은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얘도 사실은 첫 경기 때 애리조나한테 그 4.1이닝 동안 6실점 그때 고전한 거 말고는 이외에는
전부 컬스급의 주다는 피칭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타이온도 컵스의 선발 중에서는 믿을만한 축에 속한다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퀸타나가 현재까지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둘 다 봐줄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컵스에 빠다가 그냥 계속해서 무서운 거? 컵스가 내일도 좌한 투수 상대로 원정일 때는 굉장히 잘 친다고 합니다. 이건 올 시즌 내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냥 나는 컵스에 빠다가 너무 무섭던데. 스크로우, 암스트롱 이런 애들 진짜 미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스즈키라든지 너무 다들 잘해요. 미러키도 사실 시즌 초반에 OPS가 많이 처박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빠따의 페이스 자체는 저는 컵스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컵스 쪽에 믿음이 가기는 가요. 그냥 컵스가 요즘에 빠따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8.5 기준으로는 나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바는 순전히 그냥 컵스의 빠따 때문이거든요. 오바보다는 그래도 컵스의 승리가 조금 더 땡기는 만한 성취가 아닌가, 그 정도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제도 그렇고 은근히 컵스가 배당이 꽤나 좋네요. 다음 애틀랜타 대 다저스, 슈벨렌바랑 사사키가 붙는데, 슈벨렌바는 작년에도 되게 잘했습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선발로 뛴 건 아닌데요. 선발로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했었죠. 3점대 초반 해주고, 올 시즌에도 작년에 활약 이어가가지고 좋은 피칭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3경기 정도 토론토한테 4.2이닝 6실점, 세인트루이스전 7이닝 3실점, 애리조나한테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슈벨렌바가 뭐 제구력도 그렇고 삼진 잡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선발이었었거든요. 근데 점차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좀 실점이 늘어나긴 하더라.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키, 뭐 매번 말하지만 그냥 사사키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 선수를 포텐셜을 평가를 할 때 구종가치 평가를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패스트볼이나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종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거를 이제 80점 만점으로 매기는 거를 80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얘의 스플리터로 80점 만점을 줬거든요. 제가 80점 만점을 주는 구종들로는 메이저리그의 레전드들, 일단 뭐 커쇼의 커프라든지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체인지업인가 커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공들, 그렉 매덕스의 투심, 이렇게 막 역사적인 공들한테만 80점 만점을 주는데 사사키한테 감히 스플리터를 만점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구력, 일본 시절에는 9인이나 볼넷 개수가 2.2개로 상당히 통제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는 물론 뭐 25이닝밖에 안 했지만은 볼넷이 18개입니다. 제구력이 완전히 마트니가 갔어요. 이런 것들 보니까 사사키의 처음 평가는 다소간에 좀 과대평가가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피안타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사사키는 저는 그렇게 뭐 믿음이 많이 가지는 않네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시즌을 버틴다면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막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야마모토처럼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게 애틀랜타나 다저스나 둘 다 빠따가 최근에 불을 뿜다가 직전 경기 때 확 식었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다저스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 전까지는 나 그냥 빠따를 믿고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제 이게 한번 좀 끊기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네요. 나는 선발로서는 슈벨렌바가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냥 양팀의 빠따가 어제는 조금 안 좋았어도 여태까지 보여준 기록을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둘 다 상승세기도 하고, 특히 다저스는 지금 빠따가 736에서 799까지 엄청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오바 게임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사키를 좀 못 믿어가지고 애틀랜타를 보는 느낌이 있어. 슈벨렌바도 한창 잘하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이고요. 애틀랜타 승리라든지 이렇게 한점차 게임 많기도 하고, 한점차 게임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그냥 막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티모어 대 켄자 경기, 스가노랑 부비치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부비치가 제가 작년부터 얘를 조금 주시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잘렸었어요. 2022년에 이 친구의 이제 포심이 마이너스 31, 기록적인 구종가치 최악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발로 못 나오고 그 후에는 불펜을 전전을 했었는데, 작년에 후반기 때 부비치가 켄자 불펜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활약을 해주고 올 시즌에는 이제 선발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기 때 휴스턴한테 5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고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부비치가 작년의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하다. 나쁘진 않은데 아주 엄청 막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다, 뭐 그런 거고. 반대로 스가노 토모유키는 저는 사실 얘를 조금 평가 절하를 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얘는 한 10년 전쯤에, 그때가 최고점이고 다 늙어가지고 메이저리그 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티모어가 뭐 잭 애플린이나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이런 애들이 빠진 가운데 지금 볼티모어 선발진 가운데 가장 믿을만 하거든요. 뭐 카일 브레디치도 그렇고 여러 명의 선수가 빠져 있는데 볼티모어 선발진을 지탱해주고 있는 선수다.
기록도 그렇고 이제 제구력이 워낙에 좋기는 하죠. 그리고 뭐 코스를 찌르는 것들 이런 로케이션 피칭이 상당히 좋은데 가끔 맞을 때 공의 힘빨 같은 게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켄자가 어제는 또 빠따가 식었지만은 그 전까지 10경기 동안 막 9승 1패 달리면서 켄자가 빠따가 좀 살아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4안타로 조금 침묵했던 것들 그게 조금 아쉬워. 제가 어제는 이제 그 크레모 대 와카구도 사실 선발로서도 크레모를 좋게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가끔 크레모도 좋은 피칭을 하긴 한다. 괴물 같은 이닝 먹어주고 깔끔하게 막아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어제 크레모가 그런 날이 있어서 7이닝 무실점 피칭하고 어찌 보면은 켄자의 약한 빠따를 크레모 정도의 투수로도 충분히 막아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볼티 대 켄자 이 구도는 분석대로 안 흘렀다는 소리예요. 사실 볼티모어도 지금 빠따가 제가 매번 말하지만 얘네는 그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라이언 오헌이 막 투런 쳐가지고 볼티모어 앞서가긴 했지만 경기 자체는 그냥 3대 0으로 조용조용히 끝난 게임이었었고 볼티모어의 빠따도 지금 믿을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은 OPS가 727에서 678까지 급락을 했고 불펜 방어를 2.97에서 대폭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볼티모어를 사실 그렇게 막 믿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언더 생각하는 정도? 흔들리는 부비치, 그러니까 한창 좋았었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안 좋은 모습, 균열이 났던 부비치가 다시금 좋은 피칭을 해야 되고 스가로도 내가 믿는 것만큼 이런 좀 로케이션 잘 되는 그런 피칭을 해줘야 된다. 켄자 빠따 사실 그 전까지는 꽤나 괜찮았는데 회복세였는데 어제 안 좋았던 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된다. 조건이 많이 붙는 경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언더 정도만 보고 있는데 사실 언더는 그냥 선발 투수 이름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빠따라든지 뭐 불펜도 그렇고 어떤 균열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경기이긴 하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인데 천사 대 디트로이트 핸드릭스랑 플레어티가 붙습니다. 카일 핸드릭스 사실 얘가 이제 시즌 초반에 7.1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다가 와 핸드릭스가 컵스에서 쫓겨났는데 천사 갖고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3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3이닝 7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그냥 이제는 좀 늑다리 투수, 좀 전성기가 지난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구력은 괜찮아요. 근데 직전 경기 때는 또 볼넷을 5개나 주기도 하고 흔들릴 때는 또 한없이 흔들립니다. 사실 그냥 핸드릭스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구위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체인지업 같은 거, 좀 이제 그 땅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온다거나 힘없는 타구를 유도하거나 그럴 때가 괜찮고 그냥 이제 로케이션 피칭 제구력이 워낙 좋은 선수여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직전 경기 때 볼넷 5개 줬고 지금 23이닝 동안 볼넷 12개다 이러면은 핸드릭스 다운 피칭을 못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요즘 핸드릭스 의심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시즌 초반에는 놀랍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안 좋다 이런 거고 제 플레어티는 그냥 플레어티 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도 그랬었고 작년이 이제 2019년 이후로 가장 좋은 피칭이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름대로 좀 반복되고 있기는 해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이제 등 쪽이나 허리 쪽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구속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봐줄만 한 거는 같거든요. 글쎄 나는 그냥 어제도 봤다시피 디트로이트 빠따가 예상외로 소리안으로 공략 못해주면서 되게 어렵게 갔는데 결국에는 불펜에서 갈렸잖아요. 8회에 동점 9회에만 8득점을 하는 디트로이트가 이 천사의 불펜을 짓밟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디트로이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제도 사실은 선발 격차가 디트로이트가 보기 좋았는데 저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의 선발 쪽을 보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디트로이트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쪽을 생각 중인데 오바 보는 거는 사실 플레어티도 지금 한 3경기 동안에는 실점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깔끔하지는 않다. 그런 거고 핸드릭스는 그냥 상태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디트로이트의 빠따는 오락가락하지만 어제처럼 뭐 응집력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디트로이트 최근 5경기 동안 홈런이 지금 16개거든요. 그런 부분 살렸을 때는 경기가 뭐 길게 이어져도 디트로이트를 좋게 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반대로 천사는 지금 빠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면에서 오바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디트로이트 사이드를 좋게 보는 정도? 그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도 하나 해볼게요. 덴버 대 클리퍼스 경기 하나 있습니다. 7차전까지 가버렸네요. 진짜 재밌죠, 이 시리즈는. 그만큼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클리퍼스 대 덴버, 클리퍼스 홈이었는데 덴버가 사실 6.5 정도의 프레인을 받았으면 그거는 좀 볼만하다 했었잖아요. 다행히도 예측대로 프레인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동안의 분석 흐름이랑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이 5차전 분석을 하면서 그 전까지 클리퍼스가 사실은 덴버한테 한 번도 경기력에서 꿀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4차전 전반전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후반전에는 뭐 수비나 이런 것들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 5차전에서는 요키치도 부진했는데 머레이가 폭발하면서 많은 것들이 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6차전 돼서는 클리퍼스가 홈에서 잡기도 하고 나는 시리즈 내내
이런 뭐 홈발이 있었던 것들, 홈콜이 많이 있었던 경기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난 전반적으로 클리퍼스가 덴버보다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내일도 덴버가 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직접 경기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요키치가 지난번 경기도 사실은 주바치한테 뭐 피블락도 많이 있었었고, 요키치가 의외로 이제 또 주바치한테 고생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머레이나 뭐 고든 이런 애들도 지원 사격을 많이 해줬는데, 지난번 경기는 그냥 하든이 한 두 경기 정도 안 좋았는데 간만에 또 이제 좋은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하든 혼자서 뭐 28득점에다가 특히 2쿼터 때 미친 캐리력을 보이기도 하고, 카와이나 뭐 노먼 파울도 좋은 활약 해주고요. 특히 이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게 니콜라스 바툼. 주바치가 없는 시간 동안 니콜라스 바툼이 이 클리퍼스가 다소간에 좀 스몰 라인업이었는데 요키치 수비도 잘해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면모를 보였던 것들,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클리퍼스가 너무 잘했었고요. 특히 주바치가 시리즈 내내 너무 꾸준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니콜라 요키치와 주바치.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1타전쯤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 시리즈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생각보다 기록상으로는 요키치 다운 모습을 조금 못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6경기 동안 보면은 주바치는 요키치 상대로 매번 거의 뭐 6할 이상의 야투를 매번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요키치는 막 이렇게 30%에 그친 적도 있었었고,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지는 못해. 피블락도 많이 있었고, 클리퍼스가 사실 정규 시즌에는 블락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블락 면에서는 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가운데 6.8개로 오클라호마랑 같이 전체 1위입니다. 1위. 수비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만큼 덴버가 이제 인사이드 시도가 많은 팀이잖아요. 컷인 플레이라든지 요키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패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먼텍을 상당히 많이 하는 팀인데, 이런 것들이 클리퍼스가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키치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것들, 그게 우연이 아니다. 제가 그전에도 주바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덧붙일 만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이 경기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잖아요. 이 경기에서 지면 탈락하는 거잖아. 7차전이고 덴버가 홈이라서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이제 클리퍼스에는 또 이 엘리미네이션 게임의 사나이 카와이 레너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카와이 레너드의 지난 이제 커리어 통산 10경기 동안 플레이오프 이제 엘리미네이션 게임, 한마디로 이 경기에서 지면 탈락하는 경기에서 카와이의 활약이 어땠냐, 뭐 이런 건데, 앞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뭐 샌안토니오 시절, 엄청 뭐 오래전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제껴준다고 친다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한 우승 시즌이었던 토론토 경기도 있었었고, 이때부터 쭉 보면은 그냥 41득점, 뭐 14득점 경기는 좀 안 좋았네요. 근데 아마 이때는 카와이가 좀 이제 부상이 있었던 시절일 거예요.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 부진했었고, 그 외에는 41, 45, 28, 27 이렇게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굉장히 살아난다,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덴버 쪽에서는 머레이가 5차전 때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 생각보다 요키치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머레이가 과연 얼마나 좀 그 지원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시리즈 내내 크리스 던이 머레이 수비가 괜찮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크리스티안 브라운을 지난번에는 하든을 꽤나 고전시켰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주바치는 요키치 너무 잘 막아주고 있고, 나는 클리퍼스가 덴버보다 사실은 경기력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승패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임처럼 보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으로는 클리퍼스를 응원을 많이 해. 저는 하든의 우승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마음으로는 클리퍼스의 응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경기를 여러분들한테 뭐 클리퍼스 쪽을 추천드리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패는 정말 정입 가격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냥 205.5 기준으로는 오바 생각 중인데, 오바 보는 거는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는 물론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리고 제가 플레이 스타일상 덴버는 빠른 템포로 추구를 하지만 클리퍼스가 최대한 이런 정돈된 수비를 통해 가지고 덴버의 이런 템포 게임을 막아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5.5 게임, 나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는 둘 다 절박한 이런 게임에서는 물론 신중한 그런 게임이 오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205.5 기준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엄밀히 말하면 시즌 내내, 이번 시리즈 내내 205.5는 그래도 오바 게임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그냥 오바 게임 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둘 다 그 이제 6번의 맞대결 동안 다른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른 팀들에 비해서는 자유투가 서로 간에 13개, 14개, 자유투가 굉장히 안 불린 시리즈고, 야투 시도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좀 이제 신중하게 서로 간에 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감안을 해도 205.5는 조금 낮다는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